가을이 깊어지는 10월 초입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합니다. 박정숙 씨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봅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눈에 들어옵니다.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는 올해 75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명절 준비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께 배운 대로 또 자신이 며느리였을 때 하던 대로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거는 손가락이 익숙합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지연아, 명절 준비 좀 해야 하는데. 정숙 씨는 말을 이어갑니다. 올해도 아침 일찍 와야 한다고, 전을 많이 부쳐야 하니 9시까지는 도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해마다 하던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화 너머가 조용합니다. 어머니, 며느리 윤지연의 목소리가 다릅니다. 평소와 다릅니다. 차분하지만 단단합니다. 올해 명절엔 안 가요. 정숙 씨의 손이 멈춥니다. 귀를 의심합니다. 뭐라고? 저도 제 인생 좀 살고 싶어요. 올해는 안 갈게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는 것 같습니다. 정숙 씨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며느리가 어른 앞에서 저런 말을 합니다. 명절에 안 온다는 말을 합니다. 시댁 행사를 거부하는 말을 합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엔 안 갈게요. 정숙 씨는 할 말을 잃습니다. 38해를 살아온 며느리가 처음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단 한 번도 명절을 빠진 적 없던 며느리가 선을 그었습니다. 태호 바꿔봐. 아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40살 김태호, 정숙 씨의 외아들입니다. 엄마, 왜요? 지연이가 명절에 안 온대. 이게 말이 되니?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합니다. 에이, 그냥 좀 가라고 해야죠. 왜 그랬을까? 정숙 씨는 답답합니다.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듭니다. 아니, 편을 든다기보다는 무관심합니다. 그저 평화롭게 넘어가기만 바랍니다. 태호야, 너가 좀 말을 해야지. 알았어요. 엄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전화가 끊어집니다. 정숙 씨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런가. 혼잣말이 나옵니다. 명절이 귀찮다고 안 온다는 며느리,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아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계절은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머릿속이 어지럽습니다. 이틀 뒤 정숙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옥분 씨를 만납니다. 옥분 씨는 올해 80입니다. 정숙 씨보다 한 세대 위입니다. 오랜 이웃이자 인생 선배입니다. 옥분 언니, 요즘 며느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옥분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웃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며느리가 이번 명절에 안 온대요. 귀찮다고. 말이 나오자 감정이 터집니다. 정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명절도 안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가족인데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옥분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표정은 복잡합니다. 정수가, 옥분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자네도 옛날에 시댁 가기 싫어서 울었잖아. 정숙 씨의 말이 멈춥니다. 그때 자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왜 저만 가야 하냐고 울면서 말했지. 가슴이 뜨끔합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20살에 시집와서 첫 명절이 두려웠던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부엌에서 하루 종일 서 있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정숙 씨는 말끝을 흐립니다. 옥분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었다고 해서 지연이도 힘든 건 아니잖아. 며느리는 다릅니다. 자신보다 훨씬 현대적입니다. 직장도 다니고 목소리도 큽니다. 그런 며느리가 명절조차 거부한다는 것은 무례입니다. 분명히 무례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지연이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 생각이 자꾸 듭니다. 10년을 함께 지낸 며느리가 갑자기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배신감이 듭니다.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정숙 씨는 거실을 서성입니다. 명절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준비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없이 어떻게 할까요? 전은 누가 부치고 나물은 누가 무치고 설거지는 누가 할까요? 화가 납니다. 동시에 막막합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정숙 씨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잘못된 걸까요? 세상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변해야 하는 걸까요?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올해 명절은 예년과 다를 것입니다. 수십 년 이어져 온 평온이 깨졌습니다. 보이지 않던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그 균열의 끝이 어디일지 정숙 씨는 알지 못합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며느리의 거절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마음을 추스르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연이가 왜 그랬을까?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그 생각뿐입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숙 씨는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 나갑니다. 매주 수요일 같은 동 주민들이 모여 차를 마십니다. 오늘은 6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입니다. 요즘 며느리들 말이야. 정숙 씨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입을 열자 하소연이 쏟아집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번 명절에 안 온대요. 귀찮다고, 자기 인생 살고 싶다고. 옆자리 김순애 씨가 눈을 크게 뜹니다. 어머,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명절에 안 온다고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정숙 씨는 목소리를 낮춥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다른가 봐요. 명절도 귀찮아하고 시댁 일도 안 하려고 하고. 여기저기서 맞장구가 나옵니다. 맞아요, 맞아.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며느리 노릇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말들이 이어지는 동안 옥분 씨는 조용히 차만 마십니다. 표정이 편하지 않습니다. 정숙 씨는 더 말을 보탭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저러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10년을 함께 지냈는데 말이에요. 순애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히 기분 나쁘죠. 우리도 다 참고 살았는데 요즘 애들은 참는 게 없어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며느리들의 이기심, 요즘 세대의 문제, 가족의 의미 같은 것들. 정숙 씨는 말하면서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해집니다. 정수가 옥분 씨가 조용히 부릅니다. 자네 며느리한테 물어봤어? 왜 안 오고 싶은지. 정숙 씨는 멈칫합니다. 그걸 왜 물어봐요? 명절은 당연히 오는 거잖아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사람 마음이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옥분 씨의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 씨는 생각합니다. 내가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연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태호야, 지연이랑 잘 얘기했니? 아, 그거요?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마, 그냥 좀 쉬고 싶대요. 명절마다 힘들었나 봐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합니다. 그럼 내가 같이 가서 도와주든지 해야지. 지연이 혼자 힘들게 왜 내버려둬? 에이, 괜찮아요. 저도 명절에 굳이 안 가도 되고요. 정숙 씨는 화가 치밉니다. 김태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엄마가 혼자 명절 준비하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도 이번엔 좀 쉬세요. 우리 그냥 외식이나 해요. 외식. 명절에 외식을? 정숙 씨는 한숨이 나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전화를 끊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틀 뒤 정숙 씨는 결심을 합니다. 직접 며느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로는 안 됩니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들 집 주소는 압니다. 차로 30분 거리입니다. 정숙 씨는 오후에 집을 나섭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합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춥니다. 갑자기 떨립니다. 내가 왜 이러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릅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입니다. 나야. 지연아. 어머니,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현관에 선 지연의 얼굴은 담담합니다. 놀란 기색도 반가운 기색도 없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들어가도 되겠니? 지연은 문을 열어줍니다. 거실로 들어선 정숙 씨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깔끔합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태호는? 회사 갔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정숙 씨가 먼저 입을 엽니다. 지연아. 명절 일 때문에 왔어. 네, 왜 안 오고 싶은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니?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그럼 왜? 그냥 힘들어요, 어머니. 정숙 씨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힘든데? 다들 하는 건데. 너만 유난스럽게 왜 그래? 순간 지연의 표정이 굳습니다. 유난이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어머니, 제가 10년 동안 뭘 했는지 아세요? 그야 며느리 노릇했지. 며느리 노릇이요. 지연이 웃습니다. 쓴웃음입니다. 전 명절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차 막히기 전에 가려고요. 어머니, 댁 가서 9시간 동안 부엌에 섰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설거지하고, 밥 먹을 땐 어른들 수저 다 챙기고, 아이들 밥 먹이고, 제가 먹을 시간은 없었어요. 정숙 씨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러고 집에 오면 밤 11시예요. 다음 날엔 친정 가야 하는데, 태우는 피곤하다고 안 가요. 매년 그랬어요. 저 혼자 갔어요. 그건 어머니, 전 외로웠어요. 지연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아무도 저한테 수고했다고 안 해요. 당연한 거니까요. 며느리니까요. 근데 전 당연하고 싶지 않아요. 정숙 씨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지연아. 어머니, 죄송하지만 올해는 정말 못 가요. 이해해 주세요.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정숙 씨도 일어섭니다. 현관으로 향합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봅니다. 그럼 너 혼자 명절 어떻게 보낼 건데? 괜찮아요. 익숙해요. 문이 닫힙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정숙 씨는 멍합니다.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저 혼자 갔어요. 전 외로웠어요.
익숙해요. 차에 앉아서도 시동을 걸지 못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내가 몰랐던 걸까? 10년 동안 며느리가 혼자였다는 걸, 외로웠다는 걸, 아무도 몰라줬다는 걸, 아니, 몰랐던 게 아닙니다. 보지 않았던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떨굽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집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자꾸 떠오릅니다. 차갑고 슬프고 지쳐있던 눈빛.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거실에 앉습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불을 켜지 않습니다. 명절이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준비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오지 않는 명절. 혼자 차례상을 차려야 하는 명절. 정숙 씨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며느리 말이 맞는 걸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걸까? 밤이 깊어집니다. 답은 여전히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숙 씨는 결심합니다.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며느리가 정말 혼자였는지, 자신이 정말 모르고 있었는지,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며느리를 만난 다음 날 아침입니다. 정숙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저 혼자 갔어요. 전 외로웠어요. 그 말들이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반찬을 집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합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춥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전화를 겁니다. 태호야, 네, 엄마. 나 어제 지연이 만났다. 아, 그러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합니다. 태호야, 물어볼 게 있는데 정숙 씨는 말을 고릅니다. 명절 때 지연이가 친정 간다는 거 알고 있었니? 네, 알죠. 매년 그렇잖아요. 너는 왜 안 가?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귀찮잖아요. 엄마, 길도 막히고. 정숙 씨는 숨이 막힙니다. 그럼 지연이 혼자 가는 거야? 매년? 네. 근데 그게 왜요? 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김태호, 너 정숙 씨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화가 나는지 슬픈지 답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끊는다. 전화를 끊습니다.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며느리는 1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명절날 시댁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혼자 친정에 갔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집에 있었습니다. 매년 빠짐없이 그렇게 정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내가 몰랐다. 정말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표정을, 마음을. 그날 오후 정숙 씨는 집을 나섭니다. 목적지는 아들 집입니다. 다시 가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웁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에 갔을 것입니다. 정숙 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압니다. 아들이 예전에 알려줬습니다. 번호를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거실로 들어섭니다. 조용합니다. 햇살이 창으로 들어옵니다. 정숙 씨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무엇을 찾는지 스스로도 모릅니다. 그저 알고 싶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삶을. 소파 옆 서랍장에 눈이 갑니다.
사진첩이 보입니다. 꺼내서 펼칩니다. 결혼식 사진이 나옵니다. 웃고 있는 지연과 태호. 행복해 보입니다. 페이지를 넘깁니다. 첫 명절 사진입니다. 부엌에서 찍은 사진. 지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가가 피곤해 보입니다. 또 넘깁니다. 다음의 명절. 지연이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표정이 지쳐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 가족 사진입니다. 모두 모여 있습니다. 정숙 씨도 있습니다. 지연은 맨 옆에 서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어색합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깁니다. 해가 바뀔수록 지연의 웃음이 줄어듭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눈빛이 흐려집니다. 정숙 씨는 사진첩을 덮습니다. 가슴이 무겁습니다. 탁자 위에 수첩이 놓여 있습니다. 열어봅니다. 며느리의 글씨입니다. 명절 준비 목록. 전 20개, 나물 5가지, 갈비찜, 잡채. 빼곡합니다. 하나하나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다음 명절엔 좀 쉬고 싶다. 하지만 어머님께 어떻게 말하지? 글씨가 흔들립니다. 태호는 이해 못한다. 괜찮다고만 한다. 나만 힘든 건가? 정숙 씨는 수첩을 덮습니다. 더 볼 수가 없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고개를 떨굽니다. 눈물이 납니다. 며느리는 혼자 싸워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고 버텨왔습니다. 10년 동안 정숙 씨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며느리 시절을 떠올립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부엌에 서 있던 날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수고들, 혼자 울던 밤들. 나도 그랬는데. 그런데 며느리에게는 똑같이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정숙 씨는 일어섭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흐립니다. 현관으로 향하다가 멈춥니다. 냉장고 옆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습니다. 태호야, 저녁은 냉장고에. 늦게 들어올게. 며느리의 글씨입니다. 매일 남편을 챙기는 메모. 작지만 따뜻한 글씨. 정숙 씨는 메모를 바라봅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가족을 챙깁니다. 서운해하면서도 지쳐 있으면서도 가족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정숙 씨는 멍하니 서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갑니다. 차에 앉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습니다. 정숙 씨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명절날 내가 갈게. 너희는 편하게 있어라.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 문자를 씁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웁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실에 앉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집니다. 명절이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정숙 씨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사과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야 할까? 며느리를 이해하는 척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변해야 합니다.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정숙 씨는 서랍을 엽니다. 편지지를 꺼냅니다. 펜을 듭니다. 지연아, 첫 문장을 씁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한참을 고민합니다. 펜을 쥔 손이 떨립니다. 결국 한 줄을 더 씁니다.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구나. 편지는 거기서 멈춥니다. 더 쓸 수가 없습니다. 정숙 씨는 편지지를 탁자 위에 놓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을비입니다. 위기입니다. 가족이 흩어질 위기, 관계가 끊어질 위기. 하지만 정숙 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다가갈 방법을, 진심을 전할 방법을. 밤이 깊어집니다. 비는 계속 내립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앉아 있습니다. 편지를 완성하기 위해, 용기를 내기 위해,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정숙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매년 혼자 아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매년 혼자 친정에 갔습니다.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길을 달렸습니다. 혼자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띵동.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엽서 한 장이었습니다. 발신인 윤지연. 정숙은 천천히 엽서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올해 명절은 조금 다르게 보내고 싶어요. 우리 음식 말고 추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저도, 어머니도, 태호 씨도 모두 함께요. 짧은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느리는 화가 나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원했던 거였습니다. 함께하는 명절, 서로를 이해하는 명절, 진짜 가족이 되는 명절. 정숙은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며느리였던 시절.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움직였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에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이런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달랐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말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나보다 더 어른이네.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봤어야 했습니다. 엄마이자 아내이자 누군가의 딸인 사람. 명절이 그녀에게 의무만은 아니어야 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연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너무 몰라줬구나. 전화기 너머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 섞인 한숨. 어머니, 이번 명절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지연이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많은 걸 깨달은 하루. 명절은 의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함께 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년 명절은 달라질 거야. 정숙은 작게 다짐했습니다. 전 부치는 건 내년에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하진 않을 것입니다. 함께 웃으며 할 것입니다. 며느리를, 아니 지연을 한 사람으로 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수십 년간 이어온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처럼 잔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요. 가족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정숙은 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음식 말고 추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 말이 그녀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일 아들에게 전화해야겠습니다. 이번 명절엔 바다나 보러 가자고. 함께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들리던 냄비 소리는 없었습니다. 전을 부치는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작은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여행용 옷 몇 벌, 편한 신발, 그리고 며느리가 보낸 엽서. 집 앞에 차가 섰습니다. 아들 태호와 며느리 지연이 내렸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숙도 어색했습니다. 서로 마주봤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정숙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아, 가자. 지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네. 어머니? 그 짧은 말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 감사, 새로운 시작. 차는 바다를 향해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그 풍경을 오랜만에 제대로 봤습니다. 매년 명절, 부엌에 갇혀 있었습니다. 차례상 준비에 쫓겼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었지만 혼자였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니, 지연은 더 외로웠을 것입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편할 수도 있구나. 지연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소리. 마치 시간 같았습니다. 지나간 것들, 오는 것들.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전 대신 고등어 구이나 먹자. 모두가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전통 명절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먹는 밥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태호가 어머니 앞에 반찬을 놓았습니다. 지연이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작은 배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너한테만 시킨 것 같아서. 이제 함께 하면 돼요. 그것만으로 감사해요.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황금빛이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을 며느리로, 시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역할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는 사람, 여행을 즐기는 사람, 지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지연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어색함이 아니라 편안함. 정숙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명절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 존중한다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로 헤어지기 전 정숙이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하자. 바다 말고 다른 데로 가도 좋고.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산도 좋고 계곡도 좋아요. 태호도 거들었습니다. 가족 여행이네요. 좋은데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음식 말고 추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 말대로 됐습니다. 오늘 만든 추억, 바다 풍경, 함께한 시간, 서로를 향한 미소, 전을 붙이지 않았지만 명절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좋은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숙은 알았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노력하는 가족은 있다는 것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대화하는 것, 이해하는 것, 함께 새로운 길을 찾는 것.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연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오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정숙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엔 친정 부모님도 함께 가자.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요? 너무 좋아요. 어머니,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명절 파업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여행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명절은 어떤 모습이 좋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이 있는 시니어 드라마 사연 이야기방